자, 오늘도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우기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물, 토양, 가금류, 해산물 등에서 분포하는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미국에서 토마토에 의한 대형 식중독이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람 음성의 간균, 식중독균 중에서 뭐 그람 음성 간균인 건 뭐 보통 그 감염형 식중독들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물, 토양, 가금류, 해산물 등에 분포하며 뭐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 것들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장 이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에서 토마토에 의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데요. 토마토에 의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한 거 살모넬라였죠. 그러니까 왜 나라마다 좀 독특한 뭐 이제 그곳만의 이제 원인 식품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살모넬라는 보통 뭐 달걀이라든지 뭐 내지는 뭐 생닭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덜 익혀 먹은 닭으로 인해서 주로 발생을 했다면 미국은 또 이제 토마토에 의한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죠. 자, 1번은 살모넬라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피부 병변을 동반한 폐혈증을 보이는 균은 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피부 병변을 동반한 폐혈증을 보이는 균은 비브리오 부니피커스죠. 뭐 아니면 비브리오 폐혈증균. 그 다음에 3번 그람 음성의 S자형 간균이 원인균이고요. 500개 정도의 균량으로도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발생한다 이건데요. 우리가 소량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오이로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S자형 간균인 건 캠필로박터였죠. 자, 3번은 캠필로박터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무화포 간균이 원인균이며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자,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그럼 뭐의 특징이냐면 여시니아죠. 그쵸, 여시니아. 그래서 여러분 여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저온균이라는 거. 저온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저온균이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돼지, 원래는 장염균으로 알려져 있었죠. 자, 그래서 4번은 여시니아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세균성 식중독 중 독성이 가장 강하며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신경친화성 식중독의 원인균 그랬죠. 보툴리누스균입니다. 내지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산소가 소량 함유된 환경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호기성 세균. 우리가 뭐 배운 것 중에 미호기성 세균이다 라고 하면 딱 하나 캠필로박터밖에 없었죠. 캠필로박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캠필로박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뭐였냐면은요. 최적 온도가 좀 높아요. 42도씨 정도로 다른 균들에 비해서 좀 최적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 발생할 적에는 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6번은 캠필로박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툴리누스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이열성 독소로 소장 상부에서 흡수되어 림프관에서 혈액을 들어가 말초신경의 콜린 작동성의 신경접합부에서 뭐의 유리를 저해해서요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툴리누스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인 뉴로톡신은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켰었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장 소량의 균으로 발생한 식중독이다 라고 하면 리스테리아죠. 리스테리아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OX 문제가 있는데요. 9번부터 보시면 살모넬라균은 감염형 식중독균으로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여 저항성이 약하며 다량의 균으로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살모넬라는 감염형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감염형들은 대다수가 그람 음성의 포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60도씨 정도로 가열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60도씨에서 2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이 됐어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5였고요. 그 다음에 10번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신경독을 생성하는 독소형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을 한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한다 이 뒷부분은 맞는데요. 신경독을 생성하는 독소형이다 라고 하면 보툴리누스죠. 설명이 섞여 있어요. X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은요, gram 음성의 통성염기성 무포자 간균으로 주모성 편모를 가진 장내 세균으로서 장 이외의 환경에선 생존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있어요. 생존이 되니까 우리 체내에 식품에 있다가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생존합니다.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장 밖에서 죽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장 이외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살모넬라는 다른 균에 비해서 생존력이 강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3 내지 4%의 식염, 첨가, 배지에서 잘 자라는 균으로 주로 여름철에 국한되어 발생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비브리오 콜레라다. 그럼 3 내지 3%의 식염배지, 그러니까 뭐 3% 호염균에다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그러면 장염 비브리오죠. 근데 거기 보니까 비브리오 콜레라는요, 콜레라의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원인균을 구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장염 비브리오의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였죠. 자, 그래서 12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장염 비브리오균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겨울철에 굴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이거 X죠. 겨울철에 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건 노로바이러스죠. 자, 그래서 13번에 X. 그 다음에 14번.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호염성으로 내염성이 있으며 어패류에 오염되면 건강한 사람에게 잘 발병한다. X죠. 그럼 우선 호염성하고 내염성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얘는 호염성으로 호염균일 뿐입니다. 염을 좋아하는 균. 자, 그 다음에 어패류에 오염되면 건강한 사람에게 잘 발병한다? 이거 보통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14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장염 비브리오균은 최적 조건에서 증식 속도가 빨라 2-3시간 정도면요, 발병균량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내열성이 작은 균이다. 오죠. 그래서 얘는, 이 장염 비브리오는 증식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요, 2-3시간만, 세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됐죠. 2배로 늘어났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2-3시간 만에 발병 균량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열성이 약하죠. 제일 약했어요. 그렇죠? 60도씨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포도성 구균 중 식중독이